예,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 그리고 집단 내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많은 집단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을 가세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카톡에 만들어져 있는 단톡방이 몇 개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찾아보세요. 1대1의 그 카카오톡 말고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의 개수가 몇 개가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집단 내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 그거는 집단마다 다르게 마련이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들에 대해서 각자가, 그러니까 조직원들이, 10명의 조직원이 그 하나의 집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명의 조직원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해, 단체에 대해, 느끼는 생각, 중요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립 멤버라고 한다면 동아리에 그냥 단순히 가입한 사람보다는 동아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동아리에서도 3학년, 4학년이 느끼는 동아리에 대한 중요도가 1학년이 느끼는 동아리에 대한 중요도와 다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뭐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아리가 내지는 집단이 우리 각 사람에게 느껴지는 중요도가 달라요. 이것이 우리의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동아리 회원이라고 우리 예를 가정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나는 동아리 회장입니다. 동아리 회장이고 정말 내가 이 동아리를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내가 우리 동아리 회원 여러분, 우리 다음 달에 언제 한번 모여가지고 같이 대면하고 같이 시간 좀 보내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 11월 6일 날 만날까요? 그럼 11월 6일 날 우리 학교 동아리실에서 봐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동아리 회원들 여러분 중에 절반 정도가 예, 좋아요, 알았어요, 기대가 돼요, 뭐 이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또 한 3분의 1 정도는 예, 냉,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눈팅만 하고 끝났어요. 아무 말 안 하고요. 자, 11월 6일 동아리 오프라인 미팅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 코비드 19 시대에서. 자, 했는데 뭐 25명 중에 12명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다들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한 17명, 18명 정도는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아닌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서도 뭐가 있냐 하면 이 동아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중요도가 멤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말에 대해서 뭐 나쁜 말은 아니니까 우리 동아리 회원들로서 모이자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 나쁜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싫어요, 안 돼요, 못 해요, 뭐 이런 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아니면 네, 좋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11월 6일이 가까워 가지고 이제 다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나 못 가겠네 하고 그냥 안 가버리는 거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냉 하면서 갈 생각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집단들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집단마다에 대한 중요도가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기대한 만큼의 그 의사소통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과연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 송신자만큼 수신자들이
이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도록, 중요하게 여기도록, 예,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나만큼, 송신자만큼 수신자들이 우리의 집단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예,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보다 효과적으로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이 가격이 각자 달라요. 제가 좀 그 가격이라 그랬어요. 일부러 좀 더 그 알아듣기 쉽게. 근데 지금 가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집단 내에서 영향력이 다른 것이죠. 우리 동아리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누군가요? 동아리장입니다. 또요? 선배. 어떤 선배요? 따뜻한 말 해주는 선배, 밥 사주는 선배, 그리고 커피 사주는 선배. 이 선배의 말이 영향력이 더 높을 겁니다. 후배는요? 선배의 말에 잘 응답해주는 후배요. 그리고 선배가 뭐 하자 그랬을 때 후배가 잘 따라와주고, 뭐 그런다면은 선배도 그 후배가 편해가지고 더 많은 부탁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후배가 하는 말을 무시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구성원 내, 그 집단 안의 구성원들이 다 n분의 1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불균등하게 그 가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의사소통을 할 때에, 예, 가치가 높은 사람이 의사소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요, 이제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요. 예, 그랬을 때 우리 지금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톡방에다가 띵 올리면 뭐예요? n분의 1로 여러분에게 거의 직접적인 의사소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단톡방이 없어가지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그랬을 때 내가 누구에게 의사소통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학년 대표에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또 누구에게 하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서 의사소통을 잘 하는 사람이요. 예. 똑같은 말을 했을 때에도 좀 더 귀담아 듣는 사람. 예. 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같은 학년끼리 뭘 하려고 할 때에 누구랑 같이 의사소통하는 것이 좋은가? 예, 라고 하는 것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집단 내에서, 전체 집단이 아니라 집단 내에서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사소통하려고 할 때에 그 A에게 누가 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예,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효과적인 의사소통하는 사람이라면 A에게 가장 설득력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의사소통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든지, 예, 그러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죠. 예.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이거는 거의 그 뭐랑 비슷하냐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할 말이 있는데 좀 이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 뭐 좋아요, 뭐 이런 좋은 얘기가 아니라 뭔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건의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좀 불평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한 명의 학생으로서 제안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나쁜 소식의 메신저 되는 거는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은 흔히 누구에게 얘기할까요? 예. 옆 사람하고 누군가하고는 얘기할 겁니다. 예. 근데 그 중에 누구 한 명이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가십한 거로 끝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공식적인 채널이 있죠, 사실.
학년 대표에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학년 대표가 우리 과 학우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들으시고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적절하게 의사소통한 것이죠. 뭐 여러분 지금 3학년, 4학년이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자, 집단의 특징에 따라 내지는 집단의 그 특징들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일단 집단의 크기,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자, 선형과 3학년끼리 의사소통하는 거 하고요. 선형과 전체가 의사소통하는 거 하고요. 우리 학교 학부 학생 전체가 의사소통하는 거 하고요. 어떨까요? 단톡방만 가지고 한번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20명 안팎의 학년 단톡방에서는 이런저런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조금 더 퍼미서블 하고요. 조금 더 톨러런트 합니다. 근데 1, 2, 3, 4학년이 다 같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해가 일어나기가 참 쉽죠. 뭘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3학년들끼리는 알아듣는 말인데 1학년은 뭐야? 무슨 말이야? 할 수가 있죠. 내지는 4학년 전체 우리 학부 전체가 모인 단톡방에서 우리 학우들이 그냥 다 자기 학을만 할 수 있나요? 아주 힘듭니다. 그냥 띵띵띵띵띵띵 막 그래가지고 그 방 나가는 사람들이 막 생길 겁니다. 그쵸? 자, 이 집단의 크기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집단의 결집력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의사소통은 잘 이루어지고요.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집단의 결집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아무래도 공통분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강제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대한 노력이 따라서 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의사소통의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집단의 독특성 내지는 특이성, 이것이 또 의사소통에 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그 동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요. 자, 동아리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는 그 특이성 때문에 집단이 더 가까워지고요. 그거를 고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집단이 특이성이 없고 그냥 평범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정말 이렇게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 지켜야 되는 것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자, 네 번째로요. 집단의 규범이 명확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영향을 받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집단의 규범이 아주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바람직한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 뭐 이러한 그 집단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지는 참 보기 좋은 것, 보기 흉한 것,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은 학교에 오래 있었던 사람일수록 그 규범은 더 명확하기 마련이죠.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 집단의 규범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규범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이미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여러 번 가르쳐 주는 것,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학교에서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것들이죠. 자, 집단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족, 조직, 단체, 그리고 인연 집단,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그 집단이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 사회 변화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변화합니다. 인위적으로 변화하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변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방학을 마치고 학교에 왔을 때 뭔가 좀 달라진 거가 느껴질 것이고요. 또 사람들 간의 이 관계가 달라진 것도 느낄 것입니다. 사회가 변한 것입니다. 사회가 변할 때에 흔히 세 가지 범주로 그 변화의 방법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용의 방법을 통해서 사회가 변하기도 합니다. 다른 집단의 문화적 요소를 빌려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한복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화기부터 서양식 옷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고요.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60년대를 지나면서 7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전통 옷을 입는 사람들은 아주 많이 사라졌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가 이제 전통 옷을 입는 것이 되었고요. 그것도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그리고 한복을 입는다면 뭐 명절 때에 입는 것, 그렇게 되었죠. 자, 그리고 영화, 노래 이런 것들은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쪽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2000년대를 넘었으면서 우리나라의 영화가 사실은 좀 헐리우드적 요소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전의 모습은 글쎄요, 어떻게 보면 뭐 촌스럽다라고 말할 수도 있기는 했지만 좀 그 한국적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극 영화과가 많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요. 미국의 책들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헐리우드적 요소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죠. 그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70, 80년대의 일본 노래, 그리고 2000년대의 미국 노래, 그러면서 그것들을 한국화 해가지고 이제 서양 사람들에게 익숙한, 다르지만 익숙한 노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르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세계화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용한 것입니다. 또 발명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 음악 문화를 즐기는 그 기기들이요. 그 LP판이 있었죠. 레코드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카세트 테이프로 바뀌었고요. 그런 다음에 MP3가 됐고요. 그리고 아이포드가 나왔죠. 정말 이 아이포드는 MP3가 나오면서 아이포드는 정말 이 음악 시장을 확 바꿔 놓았습니다. 그렇죠? 전화기는 어떤가요? 예전에는 인편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신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죠. 전보 같은 거요. 그런 다음에 전화. 그리고 전화에서 뭐 삐삐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건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휴대전화기가 컴퓨터랑 만나면서 스마트폰이 되었죠. 없었던 것이 새롭게 발명이 되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그러면서 확산이 일어납니다. 돈가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고요. 카레, 인도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일본화된 것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확산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예전부터 체육관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양 영화에,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그 짐과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대학생, 젊은이들만 백팩을 하는 거였죠. 근데 그것이 젊은 직장인, 그리고 이제는 뭐 누구라도 그 백팩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캠핑카, 우리나라는 없었죠. 근데 이 캠핑카가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확산의 경우에는 혁신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좀 자원이 넉넉한 사람이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 볼 수 있고 모험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넉넉하기 때문에 그 도전을 하다가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이 사람들의 삶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혁신가는 좀 자본이 내지는 하여튼 자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 다음에 얼리 어댑터가 있죠. 이 사람들은 혁신가만큼은 아니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앞서 나가려고 하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확산이 될 때에는 혁신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얼리 어댑터가 오피니언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피니언 리더인 얼리 어댑터가 물건을 사용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이게 쫙 확산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얼리 어댑터를 따라가는 사람들, 얼리 머저리티가 있죠. 예, 초기 다수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만 하더라도 변화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 뒤에 후기 다수자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좀 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좀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전통주의자 내지는 보수주의자들이 있죠. 우리 것이 좋은 것이고 옛 것이 좋은 것이야. 지금 이거 이대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바꾸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고 할 때에 얼리 어댑터가 얼리 다수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가 초기 다수자를 통해 가지고 변화를 의사소통할 때에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후기 다수자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수의 전통주의자들은 여전히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 의사소통을 잘 합니다. 그렇더라도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누가 얼리 어댑터적인 행태를 보이나요? 그리고 누가 초기 다수자와 같은 사람들인가요? 자, 이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 하고 명확하게 할 때에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변화를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자,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변화를 이끌어갈 때 후기 다수자들이 따라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집단,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편, 2편의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 네트워크, 그리고 인그룹, 그리고 사회 변화, 이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요번 학기에, 그리고 지난 학기에, 올해 학교 생활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있으면 누구에게 묻습니까? 자, 그게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이 우리 아무리 코로나도 그렇지만 우리 좀 놀자 했을 때 누가 나서면, 누가 가면 여러분도 가겠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내 집단, 그러니까 그 인사이드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인사이드 그룹은 무엇이고 그 종류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참고 집단은 무엇일까요? 레퍼런스 그룹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은 물건을 살 때 누구의 의견을 물어보고 물건 구매를 결정을 하나요? 자,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수업할 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